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좀 흥미로운 연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보고 편향,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제목의 글 일부인데요. 그거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러니까 설문이나 인터뷰처럼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 때, 왜 가끔 그 정보가 좀 부정확할 수 있는지,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이게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자기가 답하는 거니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또 이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하는 말, 이거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자기 보고 방식.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 유용한 점은 많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개인이 스스로를 가장 잘 관철할 수 있다는 점, 자기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건 본인이 제일 잘할 테니까요. 그렇죠. 24시간 내내 자기 자신이랑 같이 있는 건 자기뿐이니까요. 맞습니다.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경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 자기보고만큼 직접적인 방법이 없어요.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왜곡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주목하는 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이게 대표적이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게 정확히 뭔가로,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뭐랄까 솔직한 자기 모습보다는 남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나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거나 좀 더 좋아 보일 만한 그런 답변을 하려는 경향이죠. 아주 솔직한 답변보다는요. 그 심리가 참 흥미로운데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일부러 좋은 인상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사실 둘 다 가능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답해야 좀 더 괜찮아 보이겠지 하고 답변을 좀 꾸미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때로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사회가 기대하는 어떤 바람직한 모습 있잖아요. 거기에 스스로를 약간 맞춰서 생각하고 답하기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도요? 네. 핵심은 실제 자기 모습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수용 가능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 답변을 선택하려는 경향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좀 민감한 질문, 예를 들어 사회적인 이슈라던가 개인적인 습관 같은 거 물어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고전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요. 실제 투표율하고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나 투표했다고 답하는 비율하고 차이가 꽤 나요. 진짜요? 투표요? 네. 보고된 투표율이 실제 투표율보다 꾸준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기록을 대조해 보니까 응답자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는 실제로는 투표를 안 했는데 설문에서는 했다고 답한 걸로 밝혀지기도 했어요. 15%면 적은 수치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고 기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자주 책을 읽는지 같은 이런 영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또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은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좀 달라도요. 그거 완전 그거 아닌가요? 친구가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집에서 넷플릭스만 봤으면서 괜히 책 좀 읽고 자기계발 영상도 좀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네, 바로 그런 일상적인 순간에도 이 편향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꼭 공식적인 연구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편향이 단순히 연구 결과의 정확성 문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속 사람들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면접 같은 상황에서의 답변까지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소셜미디어만 봐도 다들 엄청 행복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엔 분명 그런 편향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자기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좀 걸러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특히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할지를 좀 생각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자기 보고 데이터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창이거든요.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이걸 해석할 때는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답변이 혹시 사회적으로 더 괜찮게 보이려는 욕구 때문에 좀 달라진 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 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 그 욕구가 답변 속에 녹아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저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실제 모습과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는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자기 보고나는 창을 통해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공식적인 연구나 설문조사 같은 환경에서도 이런 편향이 꽤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가 매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나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는 이 보여주고 싶은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더 미묘하고 또 광범위하게 우리의 인식이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러네요. 연구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일상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번쯤 각자 곱씹어 볼 만한 꽤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